어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러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이 사건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건물들을 폭파시켰는데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상징과도 같은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국유 재산입니다. 네. 이 건물을 폭파한 만큼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건데요. 연락사무소 건물 100억 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종합지원센터 건물 340억 원, 총 44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소송 보니까요. 원고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돼 있고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에요. 네, 그런 모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정부 대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일단 원고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피고가 되는 뭐 그러한 형태의 소송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진작 했어야 될 것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저걸 폭발을 했는데 당시에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우리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파괴를 시켰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일단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우리가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소송 중이니까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미 투자보장협정까지 체결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한 7,700억 거의 8천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건설됐던 우리 해금강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2002년부터 우리가 북한에 차관을 보내는 게 한 1조 1천억 정도 넘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통일부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왜 보냈냐 하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오토 원비어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오토 원비어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법원에다가 이걸 소송을 제기했고 맞아요. 네. 그 미국 법원에서는 외국에 정박해 있는 북한 배를 그때 차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게 책임을 지우는데 그동안 우리가 남북 관계 뭐 등등 의식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안 져왔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번에라도 그나마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죠. 최근에 야권 인사들의 천안함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임재 변호사,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북한에서 뭐 변호사 이렇게 파견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그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송달을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실제로 지난 4월 4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사무소 채널이 전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이 연락을 해도 좀 전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소송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나눌 그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소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계속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서 소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북한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뭐 변호사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이에 맞서 싸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피해를 본 것은 맞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승리로 소송은 끝날 수 있겠죠. 아. 하지만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액을 강제 집행해올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북한 재산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을 갖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사상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3년이었어요. 네네. 3년이 지나면 우리 법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간을 앞두고 긴박하게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여기 이번 제치를 통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었고요. 언제든 다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아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우리 세금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걸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소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상 금액을 받는다기보다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00 몇십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북한 방송 우리 방송국이 네. 틀거나 하면은 그에 대한 뭐 수신료 같은 걸 갖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뭐 압류를 한다던가 앞서 원비어 사건처럼 뭔가 정박된 선박에다가 뭐 강제 집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이루어지기엔 좀 어려움과 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멸시효를 일단 중단해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상징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번 소송 말고 또 정부가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처를 검토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개성공단 폐쇄가 됐는데 북측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이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의 의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호국 보훈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오늘이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이에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공자 보훈가족 촉청에서 이제 오찬도 함께 했는데 글쎄요, 이런 행보, 최근에 뭐 천안함 관련해서 발언 논란이 있었던 야당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보로도 의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어느 정도 뭐 야당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제 그 장소에 최현희 전 천안함 함장도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제가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죠. 보훈을 강조하는 거 이것은 뭐 국가의 어떤 기본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 봐도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대우를 해주거든요. 네.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무인기가 지금 용산까지 근처까지 날아왔는데 뭐 들어왔네 안내한데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경계 경보를 엉뚱하게 발령해가지고 뭐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연평해전도 사실은 이거 제일 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이고 2002년에 제2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이제 그렇죠. 아니요 김대중 정부 때 2002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에 더불어서 어떤 플랜이 있느냐 이를테면은 북한과 관련해서. 예,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의 이제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심지어요. 우리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하고 똑같이 이것을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제가 지금 가리치는 화면이 네이버의 메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제된 화면인데 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화면이라든지 뭐 로그인하는 부분들 다 똑같은데 하나 이제 다른 게 여기 이제 URL 주소 쓰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고 해킹 사이트를 보면 여기 포털이라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은데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참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임주혜 변호사,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두 사이트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도메인 주소만 네이버 포털.com으로 일부만 변형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메일로 이 주소 네이버 포털.com 복제된 주소가 전송이 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눌러보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상 네이버가 아님에도 네이버라고 오인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를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탈취하려던 시도 정도에 그쳤었는데 네네. 이제 완전히 배너까지도 다 똑같고 클릭해보면 실제 네이버처럼 기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메일이나 문자로 오는 URL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포털 사이트 접속할 때는 직접 이제 포털 사이트 이름 입력하거나 즐겨찾기 기능 활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